오늘 첫 얘기부터 너무 길었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얘기, 우리 박원순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참 착잡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박원순 시장의 누명이 드디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박원순 시장 돌아가셔서도 저승에서도 눈을 아마 편히 감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참.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2년이 좀 지났네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걸로,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튜브를 하고 끝내고, 그러니까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중에,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관련된 속보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종이 됐다. 실종이 됐는데 여자 문제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성추행, 성희롱을 했단다. 믿을 수가 없었죠.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되게 존경했죠. 뭐 이성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셨겠죠.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 정말 꼿꼿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분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실 분은, 애정 표현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희롱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 끝내고 허겁지겁 시장님 찾아 나섰습니다. 외영상은 제가 취재를 간다 였는데, 사실은 시장님을 그냥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리고 싶었어요.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시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은 힘을 내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가 좀 넘으니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박 시장에 대한 부관 참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란 여성단체는 모조리 일어나서 박 시장을 아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죠. 증거도 없이.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 게,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은 계속 뭔 얘기를 했었느냐면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라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보낸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공개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거는 김잔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잔디 씨, 그 사람 핸드폰에는 없나? 그 사람 핸드폰에도 당연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박 시장님의 핸드폰을 자꾸 공개하라고 합니까? 직구 꺼내보면 될 건데 거기서 그거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자꾸 박 시장 걸 공개하래.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딴 소리를 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거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돼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볼 생각, 따져볼 생각, 증거관계를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때로 몰려가서 억지 쓰고 윽박질러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 걸 누가 하느냐? 히틀러가 한 짓이었어요. 그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그 혼란 상황 아시죠? 그 혼란 상황이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때로 몰려가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괴롭혀서 굴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반복되면은 상호 간에 폭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민주진보정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음 단계는 무슨 아주 불행한 사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누구도 했다? 지금 여성단체들이 했었죠. 여성단체들은요, 사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이 박원순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밝혀졌습니다. 텔레그램이 복구가 됐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복구된 텔레그램 이렇게 돼 있었죠. 대놓고 사랑해요 라고 했네요. 처음에 여성단체는 이게 박 시장의 글이라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박 시장인데 알고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김잔디의 메시지더라.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싹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박 시장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거는 김잔디구나. 이 내용이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명확해지죠. 김잔디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해자면 가해자. 아니 뭐 가해자로 말하기까지는 어렵지 몰라도 적어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백하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박 시장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희롱을 당한 거는 박 시장이네. 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오히려 적당히 잘 달래고 적당히 잘 빠져나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자, 뭐 여하튼 해석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김잔디 씨가 거짓말을 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당시 김잔디 씨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사람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패닉에 빠져서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방향이 성폭행 가해자가 자기 동료 공무원에서 갑자기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표적을 김재련 변호사가 바꾼 것 같다 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떤 용기 있는 여성 한 분이 나서 주셨죠.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김재련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과장을 시키더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약간 말을 좀 거짓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더라. 자기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김재련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재판에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성분도 한 분 계셨어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가 뭔가 장난질을 좀 쳤구나. 아마도 원래 표적으로 삼았어야 하는 동료 김잔디의 동료 공무원에서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 밖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박원순 시장으로 돌렸구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증거는 늦더라도 나올 거다.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때가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명백하게 공작정치의 희생양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을 어떻게든 간에 금집내고 싶었던 자들이 꾸민 공작에 당한 거죠. 박원순 시장은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이 일 때문에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해야 했습니다. 공작정치, 그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공작정치입니다. 그 공작정치에 박원순도 희생됐고 우리 민주진보진영도 희생이 된 겁니다. 김잔디 씨 왜 그랬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잔디를 박원순 시장한테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추천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때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잔디라는 사람, 저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가깝지는 않고 잘 알지는 않지만 저하고도 이래저래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저도 이 김잔디가 왜 그랬는지 좀 취재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김잔디 씨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 역시 충격받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박 시장 미안해서 박 시장님 빈소에도 못 갔대요. 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마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밝혀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